1회 1페이지 1번에 4번 2번에 5번 넘어가서 2페이지 3번에 1번 4번에 3번 3페이지 5번에 4번 6번에 5번 7번에 2번 4페이지 8번에 5번 9번에 5번 10번에 2번 11번에 답 2개 4번 5번 4번 5번 요 시가 어려운 시야. 다 생략해놨잖아. 이거 4번 5번 외우고 있어야 돼. 11번에 4번 5번 쌤이 준 자료에 있어. 12번에 답 3번 13번에 답 2개 4번 5번 넘어가서 6페이지 14번에 답 2개 2번 5번 답 2개 2번 5번 15번에 2번 16번에 5번 17번에 2번 18번에 1번 넘어가서 8페이지 19번에 3번 20번에 1번 쭉 넘어가서 페이지 10페이지 25번에 1번 26번에 5번 27번에 4번 28번에 5번 자 각자 틀린 개수 한번 먼저 체크해보고 문제가 뭐 아주 어렵지는 않지. 다 맞은 사람 1개 1명 2개 3개 뭐야 4개 4개 3명 4개 5개 1명 6개 오케이. 자 우리 10분 쉬고. 아니 19세까지 안 나와 있는데 왜 19세까지 안 나와? 작품에 대한 거야. 작품에 대한 아니 그러지 아까 물어봤을 때 나와 있는 것까지만 보라 하셨잖아. 맞아. 주인공인 나가 19세까지 안 나와 있잖아. 에이 그렇게 푸는 게 아니지. 그렇게 푸는 거 아니에요. 그지 작품을 봐야지.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수업. 풀이하고 유자소전 앞부분이 있어. 늘 교과서가 아니라 학교에서 어떻게 해야겠냐면은 앞부분 줄거리 전체 줄거리 보라고 했단 말이야. 쌤 생각이야. 쌤 생각에는 너희 학교 교과서가 문학 천재 정이잖아. 근데 유자소전이 국어 신사고 교과서에도 있거든. 근데 다른 부분이 있어. 앞부분.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출제가 많이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총수랑 일화가 있어. 비단잉어 키우는 이야기. 그거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 쌤 봤을 때는. 그리고 사대부 응? 사대부. 사대 부분? 그거 뭐라 해야 되지? 사대 부분이 뭐야? 사대부. 사대부? 24번 그 27번 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거 말고 그 유자소전 사대부라는 내용이 나온 적은 있는데 이 유자소전에서 사대부가 나오는 표현? 그래서 교과서에 언급이 돼 있는데 그걸 보라고 했는데 찾아봤는데 사대부라고 못 찾겠어가지고 쌤 찾아줄게. 사대부? 그거 나올 것 같아요. 사대부가 나와? 쌤 좀 봐줄게. 내봤죠? 두 문제잖아요. 응? 두 문제 아니면 한 문제. 그렇지. 모르지 또 뭐. 자, 쌤하고 같이 한번 보자. 풀이하고 그리고 작년 기출이 있어. 작년 기출이 엄청 어렵게 나왔잖아. 작년 기출 70점 초반이었는데 그 시험지를 쌤하고 같이 한번 또 보자 이제. 자, 일단 페이지 1페이지부터 차근차근 한번 보자. 자, 황인숙 작가의 현대시 봄눈 오는 밤 얘부터 먼저 보면 자, 적절한 것은 했고 정답은 4번이지. 니은, 리을이고
자, 나무 아래 쌓인 눈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1년에 나오잖아. 그치? 발치가 하얗다. 나무의 발 부분이 하얗다 이야기한다. 자, 그리고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했는데, 이거 문법적으로 너희가 들어가서 현재 시제 표현 어떻게 해? 현재 시제 선어마로 니은, 는 요거 사용했냐 안 했냐 보면 된다 그랬잖아. 그리고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온다의 요 니은이 있잖아. 얘가 뭐라고? 현재 시제 선어말음이라고. 이거 나오면 그냥 현재형 표현이구나 생각하면 돼. 이렇게. 현재 시제 선어말 뭐가 왔다. 자, 그래서 답은 니은 리을 되고 나머지 선지 질문. 시선의 이동은 없어. 그 비율이 역동성을 감싸고 있다는데. 온다 했잖아. 여기 눈송이들이 줄다름 쳐 온다 했는데 눈이 그냥 내린다 이러면 역동성은 안 되는데 이건 달려온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거기는 B 아니야? 응? 그 A에 대한 학생들을 감싸는 게. 그러네. 이거 B로 A로 돼 있네. 아이 참. 그러네. 아이 작품 전체로 봐야 되는데. 그러네. 문제가 오류다요. 이거 B가 좀 포함해야 됩니다. 요거 딴 거 있어? 기억 기억니요? 이거는 이건 전체로 봐야겠다. A만 보면은 이게 현재 시제가 아니구나. 역동성이 아니다. 역동성. 그리고 이런 게 있어 봐봐. 공부만 봐봐. 현재 시제라는 현재형 표현이 동사에서는 이렇게 동사에서는 현재 시제 선어말음을 사용하는 거고 이렇게 하얗다라는 형용사 있지. 요런 데는 요런 거는 현재 시제 선어말음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형이 나오면 그냥 현재형이 되긴 해. 알겠지? 이것도 현재형 표현이긴 해. 여기는 역동성이 없네. 문제 전체로 보면은 답이 일단 4번이 되는데 A로만 보면은 니은만 되네. 문제 오류네. 됐고 넘어갔어. 자, 2번 문제 넘어가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고 답 5번이지. B에 대한 설명. 대상의 인격을 부여하여 의인법이지. 자, 통해 자연의 섭리에 순응할 의인법은 사용했는데 화자가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려고 그래? 관계없지. 그냥 예쁜 거야. 아름답고 이거야. 그게 끝이야. 내가 자연애처럼 운명에 순응하면서 섭리에 순응하며 살아야겠다. 그런 내용 없지. 그래서 X. 자, 넘어가서 현대소설 19세 3번 문제.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고 답은 1번이지. 기억하고 니은하고 강릉에서 나서 자란 작가의 실제 체험. 당연히 본문에는 없지. 그치? 근데 교과서에 해설의 설명이 있어. 자전적 소설이라고. 자전적이라는 뜻이 뭐야? 자전적. 작가의 자기 이야기를 쓴 거야. 알겠지? 그래서 옳은 거고. 맞아. 주인공인 나가 19살에 이르기까지의 일을 겪은 성장소설. 이것도 맞지. 나머지 선지 질문. 자, 순행적 구성이지. 이건 계속 1인칭 시점이 유지돼. 4번 넘어가서 적절한 것은 했고 답 3번이지. 자, 나의 생각처럼 경제권의 유무가, 경제권이 있냐 없냐가 어른과 아이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작품의 주제야, 주제. 뭐였어? 나가 중간에 엉뚱한 생각해가지고 아씨, 경제권 유무가 어른과 아이의 기준이니까 난 경제권을 빨리 가져야겠다. 그리고 학교 그만두고 막 농사지어 돈 벌어가지고 난 어른이야 하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다시 학교 돌아가는 이야기 아니야. 그치? 때에 맞춰 해야 될 건 해야 된다. 경제권 유무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작품에서 하고 있는 거지. 거기에 맞는 게 3번이고. 넘어가서
4번에 5번이라는 칸이 과거. 4번에 5번 한번 보자. 이 작품에 드러난 주인공의 성장 과정을 통해 물질적 가치에 대한 이거 5번. 물질적 가치에 대한 비판이라 볼 수는 없어. 알겠지? 경제권 유무가 아니고 다른 기준이 어른과 아이. 그치? 때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학교 갈 때는 학교 가야 된다 이거예요. 됐지? 됐고, 그 얘가 돈을 밝혔다고 보기에는 힘들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물질적 가치를 추구했다고 보기가 힘들다고. 물질적 가치는 도구가 되는 거고, 어른이 되고 싶었다고. 물질적 가치는 원래 돈으로 생각해요. 뭐? 그러니까 물질적 가치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그치, 돈이지. 돈이야, 돈이야. 물질적 가치 하면 일반적인 게 돈이야. 돈 벌려고 했잖아. 자, 넘어가서, 자, 다음 작품, 나이덕 작가의 현대 수필이지, 풀비린내에 대하여. 이 외부 지문이 너희가 뭐 딱히 학교에서 이야기한 건 없는데, 그래도 연결해서 한두 개는 나올 수도 있겠지. 1학년 때도 그렇게 나왔으니까. 자, 박남수 시인의 새 1이고, 빠르게 한번 볼게. 하늘에 깔아놓은 바람의 여울터에나 속삭이듯 서거기는 나무의 그늘에서나 새가 중심 대상이야. 노래한다. 그것이 노래인 줄 모르면서 이 표현이 뭐냐면 새가 순수하다 이거야. 노래인 줄도 모르고 노래하고 있는 순수해서. 새는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두 놈이 부리를 서로의 죽지에 파묻고 따스한 촉각적 체온을 나누어 가진다. 새는 울어 뜻을 만들지 않고 순수, 가식적이지 않다. 교태로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 포수는 새하고 반대되는 거지. 폭력성, 현대 문명의 폭력성을 상징하는 거. 한 덩이 납, 총알이지. 그 순수, 새를 겨냥하지만 매양 쏘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 그 순수를 사냥할 수는 없다는 거야. 죽어서 시체, 몸뚱이만 사냥했다. 이야기야. 자, 넘어가서 또 생태주의와 가깝지 시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고 답은 4번이고. 자, 글쓴이는 고속도로에서 자신이 겪은 개인적인 경험이 개별적이고 특수한 것이다가 아니라 이건 보편적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보편적. 그러니까 내 개인이 겪은 일이긴 하지만은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일이라 이거지. 누구나 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 위에서 보기도 보면은 다른 영역과 연관시키고 사고의 틀을 확장하고 있다 했지. 그치? 그래서 글 자체는 개인적이고 개성적이지만 그 경험을 드러내는 것은 보편성을 기반하고 있다. 나머지 선지 질문. 그래서 이 수필, 교술갈래의 특징 중에 뭐가 있어? 교훈이 있단 말이야. 교훈성. 그리고 보편적이니까 교훈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가르침이 된다는 거야. 자, 가나에 대한 설명 적절한 것은 했고 정답 5번이지. 가와 나 모두 대립적인 어휘. 자, 가시에서 대립점 했지. 새랑 순수 하나 묻고 포수랑 한 덩이 납 서로 대조되네. 주제 부각되고. 자, 풀비린내에 대해서도 풀벌레랑 자동차 되지. 문명, 자연, 생태, 폭력, 살생. 뭐라고? 새, 포수 서로 반대. 순수, 포수, 한 덩이 납 반대. 7번 넘어가서 윤동주 시인의 쉽게 쓰여진 시. 자, 적절한 것만 고른 것은 했고 기억, 리을, 미음이지. 밤비는 자기 성찰의 계기를 마련하는 어둡고 괴로운 현실을 상징한다. 외적 중고로 봤을 때 뭐야? 리을에 그대로 있지. 일제강점기 이야기하는 거야, 밤비가. 알겠지? 그 밤비 내리는 시간에서 자기 성찰하고 있잖아. 그치? 아침은 조국의 광복과 새로운 미래를 상징한다. 맞지. 자, 나머지 선지 질문. 8번 넘어가서 자, 내재적 관점. 작품에 있는 안에만 있는 것만 보라고. 작품 바깥에 거 가지고 감상하면 안 된단 말이야. 내재적 관점, 반대 외재적 관점, 안내자, 있을 제자.
뭐 내재적 관점과 외재적 관점으로 나누는데 외재적 관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지. 반영론적, 효용론적, 표현론적. 자, 내재적 관점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5번이지. 이 작품은 어둠과 밝음의 대조적 이미지의 시어 동그라미. 의미, 다 이거 뭐야? 내재 안에 있는 거잖아. 나머지 거 빠르게 체크해보자. 작가인 윤동주, 표현론적 관점. 자, 일제강점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반영론적 관점. 시대 배경. 작가의 삶을 바탕으로 하여 이 작품을 지을 당시 우리나라의 시대 상황, 반영론적 관점. 이게 페이크야. 만약에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작가가 나오기는 하지만 여기 이 문장에서 이야기하는 주된 내용은 뭐야? 이잖아. 시대 상황이잖아. 자, 4번에 이 작품은 어두운 시대 상황 속에서 독자가 갖추어야 할 태도에 대해 다루고 있다. 독자 동그라미, 효용론적 관점. 넘어가서 정약용의 보리타작 같이 보면 10번에 적절한 것은 했고 정답은 2번이지. 가와 나 모두 백성의 삶과 현실을 사실적, 이게 포인트지. 물론 가는 뭐 노동의 긍정성이야. 그치?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사실적이지. 그치? 아, 그리고 이 너희 학교에서는 이거 한자를 과장법이라 했다며. 네. 했어요. 네. 한자를 과장법이라고 했어. 학교에서 과장법으로 알아놔. 한자가 30.3cm야. 알겠지? 근데 쌤이 알기로는 옛날에 그렇게 먹었어. 30.3cm를. 자, 밑에는 탐진촌년을 봐봐. 새로 짜낸 무명이 눈결같이 고왔는데, 이것도 농작물이잖아. 수확한 거지. 무명, 배, 삼배 이런 거. 이방주 돈이라고 황두가 뺏어가네. 누전 세금 독척이 성화가 취급하구나. 3월 중순 세곡선이 뭐냐면 세금으로 걷는 곡식들 다 걷어가지고 배 태워가지고 한양으로 보내는 거야. 대선자지. 세곡선이 서울로 떠난다고. 이거 뭐야? 한자성어. 가렴주구. 아, 세금 있는 한자성어는 뭐였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유명한 건데. 가혹한 세금. 아, 가렴주구 말고 있어. 아, 가렴주구. 이렇게 한자성어. 가혹한 세금으로 힘들어하는 거야. 됐고, 그래서 둘 다 뭐야? 사실적인 게 맞지. 백성의 삶이고, 서로 대조되는 가와 나 자체의 삶의 모습은 대조되지만,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부분에서 일치한다. 나머지 선지 질문. 11번 넘어가서, 산유화. 요 시가 어려운 시야. 다 생략한 거야. 자, 봐봐. 산에는 꽃이 피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여기 다 핀다고. 가을하고 봄하고 여름하고.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 피어있네. 여기서 이제 숨어있는 함축적 의미가 저만치 멀리 있는 거야. 혼자 있지. 근원적 고독감을 상징한단 말이야. 고독. 외로움.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꽃이 좋아. 이 새의 정서가 나타나 있잖아. 꽃을 좋아하는 정서. 산에서 산호라네. 그럼 여기서 생략된 게 뭐냐? 화자도 꽃이 좋아. 그래서 화자의 꽃을 좋아하는 정서와 새의 좋아하는 정서가 일치하기 때문에 감정이입의 대상. 산에는 꽃이 지네. 떨어지는 거 하강임이지. 꽃이 지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자, 요거 선운사에서 요것도 뭐 우리 봤었지. 본문 11번 봐서 보면은, 자, 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한 거 모두 고른 것은 했고 답 4번, 5번이고, 저만치, 멀리란 뜻이지. 시어를 통해 저만한 거리를 두고로 해석할 경우 존재, 근원적 고독을 드러낸 것이다. 맞고, 작은 새는 꽃을 동경하는 존재로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감정이입의 대상이다. 맞고. 응? 뭐라고? 꽃을 좋아하고 있지. 그치? 좋아하는 건 아닌데 동경하는 것까지. 그 동경이라는 범위가 넓어.
원래 동경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은 보고 싶고 그리워하는 거야. 근데 그 안에 주변 의미까지 포함해서 긍정적으로 좋아하고 따르고 하면 다 동경이 되는 거야. 알겠지? 동경. 됐지? 3번 선지는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보자. 꽃은 생성과 소멸의 속성을 지닌 존재로 예찬적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대상. 이거 좀 애매해. 아까 누가 질문하긴 했는데, 예찬도 칭찬이긴 하거든. 칭찬이긴 한데, 이것도 가능해. 가능해. 생성하고 소멸도 있고, 피는 게 있고, 지는 게 있으니까, 이것도 가능해. 이것도 답하자. 아이씨. 이것도 맞아. 굳이 거를 이유는 없다. 성성, 소멸도 나타나고, 예찬적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뭐 있대? 그 4번에 응. 선지에 있는 해석 말고 다른 해석이 뭐였어요? 응? 저만치가 중의적인 해석이죠. 응. 그 선지에 있는 해석 말고 다른 해석이 뭐였는지 저렇게 저만한 걸 멀리란 뜻은 여기 있는 거고, 저만치. 3, 4도 정답적이죠. 잠깐만. 저렇게를 하면 돼, 저렇게. 3, 4도 정답적이죠. 3, 3도 애매하다. 왜 예찬적 정서가 칭찬, 좋아하는 거야. 이게 동경이란 범위도 넓듯이 예찬의 범위도 넓게 잡아서 하면은 또 가능한 거야. 가능한데 가능한 거, 동경도 가능하고 예찬도 가능하고. 이건 이렇게는 문제를 내면 안 되는데, 뭐, 왜 저는 틀리시면 응? 왜 저는 좀 틀리시면 그 3, 4, 5. 아니야 저, 얍삽하게 묻어가려고. 자, 12번. 1, 2는 확실히 아니잖아.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고, 자, 답은 3번이지. 자, 가와 달리 나는 시어의 반복이잖아. 가에도 시어의 반복이 있지. 가와 달리라고 하면 안 되지. 설명 안 해도 되지. 뭐, 사네, 이것도 반복되고. 피네, 이것도 다 반복이고. 자, 넘어가서. 12번에 질문 12번에. 그 4번이 맞는 거잖아요. 영영 한참이 역설적이에요. 영영 한참이라는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 나에서 한번 보자. 영영이란 말은 영원한 거거든. 한참은 그냥 긴 시간이야. 한참이 제한적 시간을 두는 거야. 알겠지? 됐지? 됐고, 넘어가서 송민고 같이 한번 보자. 13번에 기억에서 미음 중 작품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한 거 모두 고르시오 했을 때 답은 4번하고 5번이지. 자, 리을부터 먼저 보면은 정성이 지극해서, 어떤 정성? 내가 님을 막 보고자 하는 정성. 꿈에 님을 보니 옷 같은 얼굴이 귀하다고 해석한다 했지. 보석의 종류인 옥인데, 같은 이네 직유법.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 늙었구나. 자, 이거를 해석할 때 임금이 고생했다 해석해도 되는데, 한편 임금도 자신을 그리워해서 막 고생하고 씨름하다가 늙었다 이거야. 그렇게 해석한 거야. 그렇게 되고, 미음 봐봐 위에. 차라리 죽어서, 씨어디어 죽어서지. 지는 달이나 되어서 님 계신 창안에 번듯이 비추리라. 자, 여기서도 님과의 재회, 님과 다시 만나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고 여기는 을려의 절망감, 죽은 후에 님의 곁에 있고 싶다는 소망. 맞네. 근데 이건 감녀 을려가 여기서 안정해주면은 그냥 화자로 가져가면 돼. 이해 갔지? 이건 감녀 을려가 정해진 게 아니야. 갑을 병정, 이건 그냥
기역, 니은, 티끌, 리을, 뭐 가나다라 이런 거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굳이 안 좋기 때문에 맞는 걸로 가져가면 돼. 알겠지? 어? 송민국 있잖아. 아니요, 없는 부분 갖고. 아니야, 교과서에 너 전문 다 있어. 그냥 당연하지 말고 공부해. 교과서 전문 다 있어. 잉? 3번 왜 틀려요? 3번 같이 한번 보자. 디귿 한번 보면은 오늘도 거의로다. 내일이나 사람 올까? 뭐야, 화자가 님 소식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거의 다 지나갔는데 안 와. 내일 사람 올까? 의구심이 드는 거야. 안 올 것 같아, 내일도.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든지 가자. 잡거니 밀거니 높은 산에 올라가니 라고 했고, 여기 있는 디귿을 가지고 님의 소식을 전해주러 오기로 약속한 사람이 도착하지 않자 답답한 마음에 그 사람을 직접 찾아 나서는 게 아닌 거예요. 님을 찾아 나서는 거야. 알겠지? 약속을 쓰세요. 그러니까 님의 소식을 전해주기로 약속한 사람을 찾아 나선 게 아니라고. 그 사람이 아니라고. 여기서 그 사람이면 이 문장에서 제기로 가야지. 그치? 이해갔지? 이것이 뭐를 쓰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지. 님을 산에 올라간 이유가 님 계신 곳을 보러 간 거야. 근데 님 계신 곳을 보러 봐봐. 산에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님을 보기가 더 쉬울 거 아니야. 그래서 올라갔는데 뭐가 가리고 있어? 안개랑 구름이 가리고 있는 거 아니야. 뭔지 알겠지? 소식 전해주는 사람 찾으러 간 거 아니야. 14번 넘어가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고, 정답은 답 2개, 2번, 5번이지. 보자. 자, 보조화자인 감녀가.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이게 만약에 시험 문제가 봐봐. 보조화자는 감녀다. 이게 을려였어. 이렇게는 안 나온단 말이야. 이건 맞는 걸로 가져가면 돼, 여기까지는. 알겠지? 보조화자인 감녀가 지난날에 대한,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야? 감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조화자가 지난날에 대한 후회와 님에 대한 걱정을 토로하고 있어? 그게 아닌 거야. 그래서 감녀 을려가 중요하지 않다고. 보조화자는 물어보고, 제일 처음에 질문하지. 너, 저기 가는 정확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천상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 다 저무는 날에 어디 갑니까? 하는가. 막 얘 이야기 들어보소 하잖아. 그러다가 막 자기 한탄하니까 에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위로하고 중간에. 제일 마지막에는 아이 그러지 말고 구준비나 되소서 하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라 이 표현을 하는 거잖아. 그리고 끝나. 자기 이야기한 게 없단 말이야. 이해갔지? 그래서 여기서 감녀 을려는 그냥 빼고 생각하더라도 옳지 않은 게 되는 거지. 5번 봐봐. 구름과 안개처럼 대조적인 의미 관계를 이루는 시어를, 여기 포인트, 나열이란 단어가 있지. 그러면은 이 두 개가 나열됐다는 거야. 그럼 대조적인 의미가 이게 아닌 거야, 여기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다시. 요까지만 봤을 때는 얘가 다른 거하고 대조될 수도 있고, 이 두 개가 대조되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까지 연결해서 보면은 그게 줄어드는 거야. 자, 다시 봐봐. 구름과 안개처럼 대조적인 의미 관계를 이루는 시어를 나열했잖아. 서로 다른 대상을 2개 이상 연속적으로 이야기한 거야. 이건 구름도 카니와 안개는 무슨 일인고 이거잖아. 나열한 거지 이게. 그럼 대조적인 의미 관계를 이루는 시어를 나열한 게 아닌 거지 이거는. 유사한 거지. 유사한 거. 이해갔지? 이게 틀린 거야. 서로 반대가 아니지. 그래서 답은 옳지 않은 거 5번. 나머지 선지 질문 15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고 정답은 2번이지. 맺힌 일이 있습니다. 맺힌 일이 뭐야? 님 못 보고 막 님 걱정하고 맺힌 일이 있습니다 하면서 나오는 그 내용들을 살펴봐봐. 세력과 우호적인 관계지를 굉장히 아니지. 간신 싫어하는데 뭐. 그 세력은 뭐야? 부정적인 의미로 쓴 거 아니야. 정치 세력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X. 나머지 선지 질문. 자, 그 다음 유자소전 넘어가서 16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고, 자, 유자소전은 2가지 측면에서 우리 문학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작품이다. 첫째, 전의 형식.
동그라미. 전의 형식이 뭐였어? 일대기 구조야. 알겠지? 한 인물에 일대기를 그리고 있다고. 뭐 성장 과정, 탄생 이것도 쭉. 근데 그게 꼭 100%는 아니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도 돼. 저는 어떤 인물의 생애를 시간 순서에 따라 사실적으로 기록하는 고전 산문 양식으로 대표적인 몇 가지 일화를 통해 한 가지 이야기를 통해 인물의 특징, 공로, 과오, 잘못, 끝에는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도 겉들인다. 둘째, 웃음을 유발하는 해학, 풍자, 적극 활용했다. 언어 구사나 작중 상황에 의해 발생하는 해학과 풍자는 우리 문학에서 유지되어 온 중요한 전통이다.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고 정답은 5번이지. 총수의 운전수에서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업무 담당자로 처지가 바뀌고, 이게 좌천된 거야. 좌천이 뭐야? 직급이 더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이게 원래는 오늘 이거 할 건데 선생님이 자료화 만들어 놓은 거 줄게. 이 누구야? 유자가, 유재필이 총수의 운전수라서 그 회사에서는 높은 직급이었어. 이게 좋은 직이었어.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알겠지? 근데 그 비단잉어 사건이 있단 말이야. 그걸로 막 조롱하고 뭐 이슈가 있었어. 총수 눈 밖에 나서 절로 떨어진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인간성을 회복하는 유자. 회복 동그라미. 이게 틀린 거야. 이 작품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자의 인간성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알겠지? 근데 인간성을 회복했다는 말은 뭐야? 인간성이 안 좋았는데 부정적이었는데 긍정적으로 됐다는 말이잖아. 이런 게 없어. 그리고 또 뒤에 가봐. 평면적 인물이라 볼 수 있군 했는데 평면적 인물의 반대말이 뭐야? 입체적 인물이지. 입체적 인물은 작품 중간에 성격이 바뀌어야 돼. 알겠지? 작품 중간에 성격이 바뀌어야 돼. 평면적 인물은 그대로 간 성격이 일관적인 거고, 평면적 인물이 맞지. 근데 이건 말이 안 맞잖아. 그치? 작품의 중간에 인물의 성격이 바뀌면 입체적 인물, 안 바뀌면 평면적 인물. 유자는 평면적 인물. 17번에 A와 B에 대한 설명 적절한 것은 했고 답 2번이지. 왼쪽에 B를 보면은 그는 결국 주머니를 털었다 쭉 하고 나오는데, 이 작품이 약간 특이한 게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지. 서술자가 나가 나온단 말이야. 유자와 친분이 있는 그냥 사람이야. 그치? 근데 요 B 부분에서는 서술자가 1인칭이긴 한데 전지적 시점에서 등장인물의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심리 서술하는 부분이 있거든. 뒤늦게 떠올랐다면서 그 부분적으로 들어간 거야. 알겠지? 전지적 작가 시점처럼. 그래서 2번. 나머지 선지에서 질문. 전체적으로는 1인칭 관찰자 시점. 부분에 있는 요 B 부분 같은 거를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지는 않는데, 전지적 시점이라는 거는 전부 전자, 알지자 해서 서술자가 알고 있다는 거야. 이해갔지? 오케이? 그럼 유자는 그 이분을 그 긍정적인 인물이고. 그치? 긍정적인 인물이지, 유자. 나쁜 놈이 나온 것 같은 현수로 그냥 긍정적인 나오고. 유자가 나쁘게 나오는 게 없어. 아예 없는 거. 아예 없어. 읽어봐, 전체. 다 좋게 나와. 자, 18번 넘어가서 윗글과 보기에 등장하는 인물의 태도 대비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작자 미상의 봉산탈춤. 요거는 마당극, 극갈래야, 알겠지? 생원은 유생을 말하는 거야. 선비, 양반을 말하는 거. 말뚝이는 종이야, 종. 알겠지? 하인. 자, 네 이놈, 양반을 모시고 나왔으면 세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를 돌아다니느냐 하니까 말뚝이가 예, 이만큼 털을 잡고 참나무 울장 드문드문 꽂고 깃을 푸근히 두고 문을 하늘로 내 세처를 잡았습니다. 원래 여기 세처는 새로운 장소, 자리를 마련해라 이건데 이게 언어 유희를 한 거야. 이게 세처는 뭐야? 이거 나는 새로 바꾼 거야, 뜻을. 뭔지 알겠지? 놀리는 거야, 이거. 놀리고 있는 거 아니야. 이놈 뭐야? 하니까 이 양반 뭘 그렇게 듣습니까?
좌좌오향의 터를 잡고 난간팔자로 오령곽과 입구자 이게 여긴 제대로 이야기하는 거야. 놀렸다가. 그러니까 이놈 뭐야? 뭐 야 이놈 뭐야? 다 놀리고 있는 거야. 놀리고 있는 거. 알겠지?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 유저와 말뚝이는 윗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은근히 상대방을 조롱하는 게 뭐야? 놀리는 거야. 놀리는. 조롱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맞네. 혹시 유자의 조롱이 또 어딘데? 그거 오늘 교과서에서 할 거야. 오늘 보여주는 데서 할 거야. 그거 같이 보자. 알겠지? 자, 넘어가서 19번. 페이지 8페이지. 세일에서 건진 고흐의 별빛. 자, 바르게 짝지은 것은 했고 정답에 해당하는 건 니은, 리을, 시옷이지. 답 3번이고. 자, 현재형 시제를 사용했다. 한번 보자. 쭉 가서 보면은 어디 갔어? 있다. 이것도 현재형이야, 알겠지? 걸어오고 있다. 빛나고 있다. 뭐뭐하고 있다. 여기 있네. 묻는다. 니은, 는다. 현재형 시제 사용하고 있고 대상의 이미지 묘사 맞고 열고와 반복을 통해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열고가 뭐라고? 서로 다른 대상을 2번 이상만 연속하면 되는데 이 그림에 대한 설명에서 그림의 대상들을 열거하고 있잖아. 그치? 또 봐봐. 편백나무 줄기. 그 다음에 마차 한 대. 그 다음에 농부 둘. 이렇게 열거야. 이렇게. 알겠지? 열거가 꼭 명사, 콤마만 열거가 아니야. 알겠지? 이런 수식이나 서술어가 있더라도 그 대상이 연속적으로 나오면 열거야. 자, 그래서 열고와 반복을 통해 반복도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 있네. 빛나라. 반복을 통해 주제의식 강조. 맞네. 시옷, 화자는 시적 대상과의 상상의 대화를 통해 시적 대상 누구 있어? 농부들. 그치? 저 별은 왜 환하게 노래하고 있지요? 농부들을 붙들고 묻고 있잖아. 화자가 농부한테. 농부가 세상에 노래하지 않는 별이 어디 있어? 라고 답하고 있는 거야. 대화하고 있네. 맞네. 나머지 선지에서 질문? 시간이 아니에요. 응? 시간의 흐름은 아니지. 이거 그냥 그 고흐의 그 그림을 보고서 쭉 시상을 전개한 거야. 시간의 흐름이 있으려면 시간 표제어 있지. 시간의 흐름, 표제어. 그게 있어야 돼. 한 시간 안에 일어났다고 봐야 돼. 뭔지 알겠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지금 3시간 동안 수업하고 있잖아. 그치? 하고 있으면 수업에 대해서 쌤이 만약에 열거를 이야기를 했어. 그럼 그냥 그건 1시간인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건데 1교시 뭐 했고 2교시 뭐 했고 3교시 뭐 했다. 이런 시간을 나타내는 표제가 있잖아. 그럼 이건 시간의 흐름이 되는 거야. 이건 전자지. 뭔지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는 아니고 한 대상, 그 그림에 초점화된 전개라 보면 돼. 그 그림 안에 있는 거를 전개하고 있는 거고. 자, 20번 넘어가서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했고 위에 있는 A를 보면은 대화지 대화. 대상과의 대화 형식. 대화 형식은 뭐였어? 자, 대화가 사전적 의미가 서로 대자에 말할 화자야. 서로 말을 주고받아야 대화가 되는 거야. 대화체랑 다르지. 대화체는 혼자 말해도 돼. 혼자 말하는데 듣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 말을 건네는 방식. 대화 형식은 화자 2명 이상이 서로 말 주고받아야 되고 너희 송민곡, 사민곡도 기억나잖아. 송민곡, 사민곡의 가장 큰 차이가 뭐야? 그지? 송민곡은 대화 형식, 대화 방식이란 말이야. 사민곡은 지 혼자 말해. 대화 형식이 아니란 말이야. 알겠지? 자, 됐고. 풀고, 네 문제 빼고. 자, 쭉 가서 일야
구도하기 한번 보자. 제목 뭐였어? 하룻밤에 일리야 하룻밤이지. 구도하야. 구도하. 도하가 뭐야? 강을 건너다는 뜻이지. 그 한미연합훈련을 하면 도하훈련 이런 거 뭐 한단 말이야. 강 건너는 훈련 뭐 이런 거 도하. 알겠지? 9번 강을 건넌 이야기. 이야기잖아. 수필이야 수필. 교술갈래에 해당하는.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했고 정답에 해당되는 것은 1번이지. 나는 그럼 뭐가 돼? 글쓴이가 되지. 글쓴이인 박지원이야. 한 줄기의 강을 9번 건너는데도 아무런 걱정이 없었다. 왜? 뭐 때문에? 마음가짐 때문에. 마음가짐을 맞춰 먹으면 그런 걱정이 없을 수 있다. 그게 핵심이지. 26번 넘어가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고, 자, 위에 A를 한번 살펴보면 강물은 두 산 사이에 쏟아져 나와 바윗돌과 부딪히면서 거세게 다툰다. 그 화들짝 놀란 듯한 파도, 뭐 강물을 막 설명하고 있는 건데 막 전쟁 같고 막 이렇다 이거야. 강물이 워낙 험하고 세가지고. 자, 적절하지 않은 거 답 5번이고, 근경에서 원경으로, 가까울 근자, 볼경자, 가까운 풍경에서 먼 풍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는 건 아니지. 그냥 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똑같은 그 강에 대해. 그래서 X. 나머지 선지 질문. 3인곡 넘어가서, 자, 쌤 생각에는 3인곡, 손민곡 같이 붙여서 나올 것 같긴 해. 어차피 범위도 많고 28문제 지금 작품 범위가 10개 넘어가니까 붙여 나올 건데, 그러면 뭐 차이점 뭐 이런 거 나올 거란 말이야. 자, 보기를 한번 보자. 평가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 입으로 표현된 것이 말이요. 말의 가락이 뭐야? 운율, 리듬감, 음악성이지. 말의 가락이 있는 것이 시, 가, 문부. 시하고 노래라고. 알겠지? 시하고 노래다. 사방의 말이 비록 같지는 않더라도 진실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각각 그 말을 따라서 가락을 맞춘다면 다 같이 천지를 감동하고 귀신을 통할 수 있는 것은 유독 중국만이 그런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시는 운무는 이 말이야. 자기 말을 버려두고 다른 나라 말을 배워서 표현한 것이니, 다른 나라 뭐 중국어. 그리고 이거 한시를 말하는 거야. 한시. 알겠지? 한문으로 된 시를 한시라 그러지. 실제로 훈민정음 늘 알다시피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한글을 막 안 썼어. 창제만 한 거였어. 왜? 사대부들이 반대하니까. 뭐 창제하고 반포한 것까지는 뭐 세종대왕이 어떻게 하셨어. 근데 선비들이 자기네들 귀족이고 자기 밑에 있는 90% 이상의 평민층들이 글을 배우는 걸 원치 않잖아. 안 썼단 말이야. 그게 한참 뒤에 그 조선 후기 말기 가가지고 쓴 거야. 그래서 한시가 많았지, 한시가. 설사 아주 비슷하더라도 이는 단지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다. 어옆집 골목길에서 나무꾼이나 물기는 아낙네들이 에디야 하고 서로 주고받는 노래가 비록 저속하다 하여도 진가를 따진다면 정령 학사대부, 학자나 사대부의 이른바 시라고 하는 것에 뒤지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이고, 여기서 적절한 것은 했고 답 4번이지. 다른 나라 말을 이용해. 뭐야? 한자. 중국말. 이용해 따라한 것이 아닌 우리말을 이용해 가락을 맞춰 시의 감동을 느낄 수 있겠고, 맞고, 위에 대한 설명에서도 이게 맞고, 이 3인곡 자체도 한글로 적었잖아, 한글. 물론 중간중간에 한자가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야 돼. 우리가 교과서에서 주로 보는 게 조선시대 작품들이 한글로 돼 있다 보니까, 다 한글인가 하지만 아니야. 한시가 훨씬 많아서. 근데 국어니까 그걸 많이 빼는 거지. 뭔지 알겠지? 자, 마지막으로 28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고, 남성 작가가 자신의 분신으로 여성 화자를 내세우는 방식은 우리 시가의 한 전통이다. 왜? 신하가 임금한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남자 대 남자로 아무리 마음이 내가 간절하더라도 남자 대 남자로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서를 있는 그대로 진솔하고 절절하게 하려면은 여성 화자로 표현하는 게 더 유리하단 말이야. 그래서 여성 화자로 설정을 많이 하는 거지. 궁궐을 떠난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면서 지은 삼인곡도 이 전통을 잇고 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거 다 5번이고, 추운 날씨에 양춘, 뭐야? 봄의 따뜻한 기운이야. 봄빛. 음지, 양지할 때 양자고 봄춘자잖아. 알겠지? 봄의 따뜻함, 햇빛,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보내고 싶은 것은 임금의 선정이 뭐야? 착한 정치지. 임금의 착한 정치가 조선 팔도의 곳곳에 미치기를 기원한다 했는데, 위에 본문에 양춘을 한번 봐봐. 양춘이 있지. 양춘 전후로 봐봐. 이 소상남반, 화자가 있는 곳으로 해석하면 되지. 이 남쪽 지역도 추움이 이렇게 추운데, 옥루 고처, 임금 계시는 저 높은 곳, 더 추울 거 아니야. 더욱 일러 무엇하리, 더 말해서 뭐 하겠느냐, 더 추울 건데, 님이 추위에 고생하시겠지 이 말이잖아. 그래서 양춘을 봄빛을 붙여내어 님 계신데 쏘이고저 따뜻하게 해주겠다 이거야. 자, 그래서 모천 비친 해를 옥루에 올리고저 초가집 처마에 비친 해를 임금 계신 집에 올려드리고 싶다 이거야. 그러고 나서 뭐야, 여기서 끝나는 거야. 사실 내용이 밑에도 뭐야, 붉은 치마를 여미고 소매를 반 걷어서 일모후죽에 생각도 많구나 이거잖아. 근데 자 봐봐, 여기 보면 여기 있지. 여기 중요하지. 청광 동그라미, 청강을 쥐어내요. 여기는 뭐야, 위에 달이고 별에 빛이야. 빛, 맑은 빛 쥐어내요. 봉황루, 임금 계신데 붙이고죠. 그러면 임금이 받아서 누 위에, 봉황루 위에 걸어두고, 이게 이거지. 팔황을 다 비추어 심산궁곡, 깊은 산, 궁벽한 골짜기까지 대낮같이 만들어주세요. 이게 선정에 대한 마음. 임금이 선정을 베풀기를 바라는 마음. 팔황, 조선 팔도 되잖아. 그치? 자, 됐고. 그래서 우리 다음 주 하고 직보하고 그러면 꼭풀 한 3번 보는데, 직보에 시간 좀 여유 가지고 쌤이 문제를 좀 많이 볼게. 알겠지? 테스트를 좀 더 보든가 하고. 자, 우리 10분 쉬었다가 그 유자소전 앞부분이랑 그 작년 기출이랑 그거 좀 같이 보자. 알겠지? 안 좋았어요. 응? 때부터 뽀뽀 좀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쌤도 원래 우리가 꼭풀을 5회 정도는 보는데 범위가 늦게 나오기도 하고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인도가 늦어졌어. 다음 기말부터는 좀 미리 부지런해가지고 범위 아니더라도 꼭풀을 좀 보자. 자, 우리 10분 쉬었다가 자, 얘부터 먼저 보자. 유자소전. 쌤이 요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도 따로 넣어놨다 이렇게. 요 부분을 따로 한번 본문 내용 학습을 하고 문제도 거기에 맞춰서 좀 풀어보긴 해야 돼. 너희 교과서하고 다른 부분이니까. 겹치는 부분도 있긴 한데 다른 부분으로 한번 봐. 자, 같이 한번 보자. 자, 유자소전이고 쭉 가서 앞에 본문 내용 한번 보자. 여기는 똑같아. 너희 교과서에 있는 부분이야. 알겠지? 한 친구가 있었다 하고 나오면서 그냥 보면 그저 그렇고 보통 사람에 불과한 친구였다. 그러면서 여기 유년기가 나와. 태어난 거 나오지. 그리고 이 전에 양식이라 그랬지. 1941년 홍천군 광천에서 태어나. 너희 교과서에 있는 부분이야. 너희 교과서에 없는 부분이 뭐냐면은 쭉 밑으로 내려가서 없는 부분을 보자. 요 부분도 너희 학교 교과서에 있는 부분이지. 유자는 특유의 붙임성과 눈썰미로 학교의 명물로 이름을 날린다. 중학교 졸업 후 선거운동원과 국회의원 비서관을 지내다가 군에 입대하게 되는데 입영 열차 안에서 당사 주책을 읽은 덕분에
전 보는 책이야. 파주책 이런 거. 당나라 파주책. 군에 입대해서도 도사라는 애칭을 얻고 편하게 지낸다. 제대 후에 유자는 택시 운전을 하다가 재벌그룹 총수의 운전사가 된다. 자, 뭐 쭉 넘어가서 여기 읽자. 이거는. 자, 1970년 내가 1인칭 서술자지 관찰자, 내가 지금의 세종문화회관 자리에 있던 예총회관의 문인협회 사무실에서 협회 기관지를 편집하고 있을 얼음이었다. 어느 날 난데없이 유자가 불쑥 찾아왔다. 10년도 넘게 된 해후였다. 오랜만 10년 만에 만난 거지. 이산의 시처럼, 이산이라는 작가의 시처럼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했더니 그는 재벌그룹 총수의 승용차 운전수가 되고 나는 글이라고 끄적거려봤자 누구 하나 알아주는 이가 없는 무명 작가가 되어서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었다. 그가 잡지를 보다가 우연히 나를 알아보고 그 잡지사에 전화로 내 소재를 내가 있는 곳을 찾는 번거로움의 절차를 무릅쓰고 찾아온 데에는 그 나름의 속셈이 한 가지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오지. 나아가 무의 동생의 남편감으로 이 유자, 자기의 여동생의 남편감으로 적합한지 보려고 지금은 대학 교수의 부인이 된 자기 누이 동생을 내게 준매해 봤으면 하고 찾아본 것이었다. 아니 결혼을 하면 처자를 굶길 놈인지 먹일 놈인지 우선 그것부터 슬쩍 엿보려고 온 것이었다. 결혼 안 했어. 그는 해가 바뀌어 그 누이 동생을 여의고 그래서 헤어지고 이별하고 라는 뜻인데 죽은 게 아니라 시집 보낸 거지. 난 뒤에 비로소 그 말을 내게 했다. 딴 남자랑 결혼하는 거야. 중매하려고 했다가 그는 처음 만났던 날 저녁에 내가 말술이 뭐냐? 한 말통이 있어. 플라스틱으로 돼. 거기 이제 말술이야. 말술은 뭐야? 엄청 많은 양의 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말술을 마시고도 양에 안 차하는 데에 질려서 단번에 가위표로 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었다. 한 번은 다 본 책이 있으면 달라고 하여 번역판 사기를 한 질 주었더니 그 후부터는 올 때마다 책 탐을 드러내는 거예요. 책에 대한 욕심이야, 알겠지? 욕심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건 뭐 부정적으로 쓸 건 없어. 긍정적으로. 잡지사 편집실에는 사시장철 기증본으로 들어오는 책만 해도 이로 주체할 수 못하도록 더미로 답박히 마련이었다. 그는 오는 족족 자기 욕심껏 그 책 더미를 헐어갔다. 장근년 거의 17년 동안 밥상머리에도 책을 놓지 않았던 그의 열정적인 독서 생활이야말로 실은 그렇게 출발한 것이었다. 또 책 때문에 오는 것만도 아니었다. 직장에서 답답한 일이 있으면 터놓고 하소연할 만한 상대로서 1인칭 서글자에 나를 택했던 것도 비일비재 자주 있는 일이었다. 하루는 어디로 해서 어디로 좀 와보라고 하기에 물어 찾아갔더니 뒷꿈맞게도 붕어니 매기니하고 민물고기로만 술상을 보는 후미진 대포집이었다. 술집이야. 술집인데 여기 민물고기로 술상을 안주하는 술집에 데리고 간 거야. 나는 한내를 떠난 이래로 처음 대하는 민물고기 요리여서 새삼스럽게도 해감내가 역하고 싫었으나 비린내인 거야. 알겠지? 비린내가 역하고 싫었는데 그는 흙탕내도 아니고 시공내도 아닌 그 해감내, 그 민물고기의 비린내가 문득 그리워져서 부득이 그 집으로 불러냈다는 것이었다. 허울 좋은 한울탈이야. 허울 좋은 한울탈이지. 수채꾼형 냄새야, 냄새. 하수구 냄새. 하수구 냄새가 나서 어디 먹겠나. 이까지 냄새가 무엇이 그리워서 이걸 다 돈 주고 사 먹어. 나 원참 취미도 별 괴상한 취미가 다 있구먼 하고 내가 유자한테 이야기를 한 거야. 했더니 그래도 좀 구적구적한 데서 사는 고기가 밖으로 입어두면 더 맛이 있어. 비단잉어 말하는 게 나오는 거야. 하면서 그날따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그가 자기 주장에 완강할 때는 반드시 경험론적인 설득 논리로서 무장이 되어 있는 경우였다.
무슨 얘기가 있는 모양이구만 하고 요 밑에 얘기가 주로 출제가 많대. 잘 봐놔야 돼. 에이,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데 들어볼래? 하면서 이야기하는지 그는 이게 1화가 나오는 거야. 그는 이야기를 펼쳐놓았다. 총수의 자택에 기업 총수잖아. 기업 회장. 총수의 자택에 연못이 생긴 것은 그 며칠 전의 일이었다. 뜰 안에다가 벽이고 바닥이고 시멘트를 들이부어 만들었으니 연못이라기보다는 수족관이라고 하는 편이 알맞은 시설이었다. 그러니까 정원에 여기 있네. 그림 있지? 정원에다가 이걸 파가지고 시멘트 해가지고 돌도 심고 해서 연못을 만든 거야. 뭔지 알겠지? 총수 자기 집에, 기업 총수 집에. 그래서 시멘트가 굳어지자 물을 채우고 울긋불긋한 비단 잉어들을 풀어놓았다. 비단 잉어들은 화려하고 귀티나는 맵시로 보는 사람마다 탄성을 자아내게 하였으나 그는 처음부터 흘기 눈을 떴다. 그 누구야? 유자. 알겠지? 자, 한쪽으로 째려봤다 이거야. 못마땅했다 이거지. 비행기를 타고 온 수입국이라서가 아니었다. 그 회사 직원의 몇 사람치 월급을 합쳐도 못 미치는 상식 밖의 몸값 때문이었다. 그럼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뭐 대기업이야. 회사 다녀. 뭐 직원의 한 사람 월급이 뭐 대충 뭐 4,500이라고 했을 때 500이라 치자. 500이면 몇 사람치 월급 하죠. 물고기 한 마리에 1,000만 원, 2,000만 원. 뭔지 알겠지? 지금으로 치면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비단인 거야. 몸값 때문이었다. 이게 유자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고 뭐라 해야 되냐. 그 기업 총수를 비판하고 있는 거야. 잘못됐다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 작품에서도 비판의 대상이야. 대관절, 얼마짜리 고기라서 그래요? 내가 물어보았다. 마리당 80만 원씩 주고 가져왔다. 그때 당시에 월급이 20만 원, 30만 원 때야. 80만 원씩 주고 가져왔다. 가져왔다고 하더라. 이만 가져왔디야 말이야. 그 회사 직원들의 봉급 수준을 모르기에 내 월급으로 계산을 해보니 자그마치 3년 4개월 동안 봉투째로 쌓아야 겨우 한 마리 만져볼까 말까 한 값이었다. 웬 놈의 이호가 사람보다 더 비싸다냐? 내가 기가 막혀 두렁거렸더니 보통 것은 아닐러먼 그려 아닐 것이요. 요거 잘 나와. 언어 유희 잘 봐봐. 여기서 내가가 응? 내너 이제 요 말을 아니지. 요 봐봐. 웬 놈의 이호가 사람보다 더 비싸다냐? 라고 한 건 누구야? 나하고. 이것도 나지 나. 이거 서술자가 서술한 부분이잖아. 그 다음 거 말하는 게 유죄. 그치, 이건 유저가 말하고 있는 거야. 두런거렸던, 자, 내가 이 말을 하니까, 알겠지? 이 말을 하면서 두런거렸던, 기가 막혀서 이야기를 했더니, 대답을 한 거지, 유저가. 에이, 보통 것이 아닐 것이요. 베터넨 메네토, 베토벤을 언어 유희를 통해서 희화화해서 풍자한 거야. 알겠지? 자, 다시, 베토벤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막 70년대 이럴 때잖아. 70년대, 80년대 이럴 때이기 때문에 막 고상하게 뭐 베토벤 지금이야 뭐 다 베토벤 듣고 모차르트 듣고 이러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있는 사람들, 있는 척하는 사람들 이거란 말이야. 이것도 그래서 유희를 한 거야. 언어 유희를 비꼰 거야, 알겠지? 베터넴 메네토, 메토라나 메레나 틀어주면 그 가락대로 따라서 하고. 근데 비단 잉어가 베토벤 틀어주면 그거 따라한대. 차에 코 풀고 싶어. 차이코프스키야. 이것도 이제 언어 유희한 거야, 알겠지? 뭐야? 비슷한 발음, 알겠지? 비슷한 음절을 사용한 언어 유희지. 여기 나오는 발음의 유사성. 나난 메레나 틀어주면 또 그 가락도로 따라서 하고 좌우간에 곡을 틀어주는 대로 못 추는 춤이 없는 순전 딴따라. 고기니까 물고기도 꼬랑지 흔들어서 먹고 사는 물고기가 있다는 건 이번에 그 집에서 처음 봤구만 하고 불편한 심기 비꼬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 밑으로 가서 그런데 이 비단 잉어들이 어제 새벽에 깨죽음을 한 거였다. 다 죽었어. 자고 일어나 보니 죄다 허옇게 뒤집어진 채로 떠 있는 것이었다.
총수가 실내화를 꿰인 발로 뛰어나왔지만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다. 어떻게 된 거야? 한동안 넋나간 듯이 서있던 총수가 하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유자를 겨냥하며 물은 말이었다. 아이 글쎄요, 아마 밤새 곧불, 감기지, 곧불이 들었던 팁이네요. 곧불이 들었던가 봐요, 이거지. 자, 이거 봐봐. 요거는 여기 어떻게 문제 나올 수 있냐면은 유자가 진심을 말한 게 아니야. 실제로 감기가 들었다 생각한 게 아니라 뭐 그러니까 여기서 엉뚱한 말을 한 거야. 알겠지? 엉뚱한 말. 유자는 불어 여기 나오잖아. 딴청을 하였다. 이 말 자체가 딴청이 되는 거야. 알겠지? 총수가 원래 행동이 그 비싼 물고기를 산 거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뭐야? 물고기가 물에서 감기 들어서 죽는 물고기도 봤어? 하니까 총수는 그가 마치 혐의자나 되는 것처럼 화풀이를 하려 드는 것이었다. 그는 비위가 상해서 그것도 좀 안 그래도 그 물고기 사온 것 때문에 짜증나는데 자기한테 뭐라 하니까 더 짜증나는 거야. 비위가 상해서 넘어가서 아이 그야 팔자가 사나워서 팔자가 세서 이런 후진국에 한국 시집이 와서 살라니까 여러 가지로다 객고가 쌓여서 좋지도 않았을 테고 그런데다가 부르쓰고 지루박이 뭐야 춤이야 춤 부르쓰고 지루박이고 가락을 트는 대로 드립다 초댔으니까 과로해서 피곤해서 몸살기도 다소 있었을 테니까요. 원래 받들어서 키우는 거 모시고 키우는 거야 이거를 받들어 키우는 새끼들일수록 다 탈이 많은 법이니까 라고 또 이제 비꼬고 있는 거야. 총수한테 하는 말이지 이게. 그러니까 하면서도 불어 배참으로 의문을 떨고 있었다. 하는 말마다 저 말 같자는 소리 시끄러 이 사람 하니까 총수는 말 가운데 어디가 어떻게 듣기 싫었는지 자기 성질을 못 이기며 돌아섰다. 다 비꼬니까 총수도 알아들은 거야 비꼰 걸로. 그는 총수가 그랬다고 속상해야 할 만큼 속이 옹색한 편이 아니었다. 유자. 그렇지만 오늘 아침 들은 말만은 쉽사리 사귈 수가 없었다. 총수는 오늘도 연못이 텅 빈 것을 못내 아쉬운지 밥 먹기 전마다 하던 정원 산책도 그만두고 연못가로만 맴돌더니 유기사 유자 보고 말한 거지. 어제 그 물고기들 죽은 물고기들 다 어떻게 했나? 또 그를 지명하며 묻는 것이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아니 한 마리가 황소 너댓 마리 값이나 나갔는데 이거 2천만 원 하는 거지. 황소 한 마리 한 500만 원 지금 하면 한 2천만 원 3천만 원 하는데 아까워서 그냥 내 번지기도 버리기도 거시기 하고 비싼 고기는 맛도 괜찮기도 싶기도 하고 비늘을 대강 긁어서 된장기 좀 하고 고추장도 좀 풀고 마늘도 서너 통 다져 넣고 국물도 좀 있게 지져가지고 한 컵씩들 했지요. 먹은 거야. 지금 기자님을 먹은 거야. 그게 먹었어. 뭐시 어쩌고 어째? 회장이 이야기하지. 총수가 왜요? 왜요? 이런 잔인무도한 것들 같으니라고. 자, 총수는 분기탱천하여 분노가 하늘을 치고 하여 붙잡지를 못하였다. 보아하니 아는 문자는 다 동원하여 호통을 쳤으면 하나 혈압을 생각하여 참는 눈치였다. 자기가 혈압이 있으니까. 달리 처리할 방법도 없잖아요. 총수는 성과를 덧드리려고 한 말은 총수의 성과를 더 부추기려고 한 말은 아니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그 방법 말고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뒷말을 단 것이었다. 총수는 우악스럽고 무식하기 짝이 없는 아래 것들, 그 자기 아끼는 그 비단 잉어들을 다 먹은 그 우악스럽고 무식하기 짝이 없는 아래 것들하고 따따붙다 해봤자 말싸움 해봤자 공연히 위신이나 흠이 가고 득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숨결이 웬만큼 고루 잡힌 어도로 그 불쌍한 것들을 저쪽 잔디밭에다 고이 묻어두지 않고 그래 그걸 술안주를 해서 처먹어버려? 에이 피도 눈물도 없는 독정들 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면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다. 그리 지져 먹어보니 맛이 어떻다? 술자리로 다시 돌아왔어 알겠지? 술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내가 유지한테 물어본 거야. 아이 어떻게는 먹었대. 살이라고는 허벅허벅한 것이 별 맛도 없더구만
하고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내가 독종이면 저는 말종인데 좌우지간에 맛대가리 없는 서양 물고기 한 사발에 국산 욕을 두 사발이나 먹고 났더니 지금지금하고 뭐 입이 깔끔하지 않고 해감내가 나더라고, 비린내가 나더라고. 이런 붕어 지짐이 생각이 절로 나길래 여기까지 나오라고 했던겨. 그렇지. 총수는 그 뒤로 그를 비롯하여 잉어, 비단잉어를 나눠 먹음직한 대문 경비원이며 보일러실 화부며 자녀들 등하교 승용차 운전수며 자택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에게는 아침 저녁으로 눈을 흘기면서도 비단잉어 회식 사건을 빌미로 인사 이동을 단행할 의향까지는 없는 것 같았다. 아직까지는. 자, 그는 하루아피 총수의 승용차 운전석을 떠나고 싶었다. 왜? 비단잉어 사건 때문에 그런 거야. 위선자라 생각하는 거지. 위선자가 뭐야? 거짓 위자, 착할 선자. 그러니까 그 전에는 딱히 총수에 대한 비판 내용이 안 나오는데 그 비단잉어를 그 돈 주고 산 거를 비판하고 있는 거야. 뭔지 알겠지? 오케이? 너무 비싸게 샀다 이거야. 사치라 이거야. 근데 이게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뭐 70년대잖아. 70년대, 80년대인데 지금은 이 사회 문화적인 통념이 좀 바뀌었어. 예를 들어서 뭐 아이유가 500억짜리 건물 샀대. 비난해? 비난 안 하잖아. 아, 열심히 해서 잘했나 보다. 요즘은 그래. 근데 예전 이때만 하더라도 별로 안 그랬던 거야. 뭔지 이해가지? 자, 그래서 떠나고 싶었던 거야. 총수 싫어서. 남들은 그룹 소속 운전수들의 정상이나 최고야 최고. 최고나 다름없는 그 자리에 서로 못 앉아서 턱주가리가 떨어지게 올려다도 보고 있지만 그냥 총수가 틀거지만 겉모습만 그럴듯한 보잘것없는 위선자로 비추기 시작하자. 그동안 그런 줄도 모르고 밤낮으로 모셔온 나날들이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었고 그런 위선자에게 이렇듯 메인 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구차스러운 삶이 직발맞고 가려나 불쌍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자, 요렇게 보면 돼. 그러고 나서 너희 교과서로 넘어가서 뭐야, 그 좌천되잖아. 그치? 좌천돼가지고 뭐 사고 처리하는 담당자가 되는 거야. 그치? 자, 됐고 기출은 우리 다음 시간에 꼭 풀고 같이 한번 쌤하고 같이 한번 보고 요거 부분만 문제 조금만 풀고 정리를 한번 하자. 전체 정리를. 자, 일단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 네 문제만 풀자. 4번까지. (5분) 선생님, 응. 삽화식 구성이 뭐예요? 삽입할 때 삽자. 화는 이야기 삽자. 이야기가 중간중간 들어가 있는 거야. 액자식 구성이랑 차이가 있어. 액자식 구성은 들어간 이야기가 크고 합화식 구성은 전체 이야기를 일화식이랑 같은 말.
번까지? 4번. 다 푼 사람 뒤에 이어서 풀어도 돼. 좀 같이 풀이만 간단하게 하죠, 이거는. 외부 지문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작년도 보면은 일단 범위 내에 있는 본문을 좀 여러 번 읽어놔. 특히나 송민곡이나 사민곡 같은 거는 현대어 해석 100% 돼야 돼. 자, 시간 더 필요한 사람? 자, 쌤 다 불러줄게. 1번에 3번, 2번에 1번, 3번에 1번, 4번에 4번. 다 맞은 사람? 오케이. 같이 한번 보자. 자, 이 작품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됐고, 인물을 둘러싼 여러 사람들의 일화가 아니라 이 인물의 일화지. 그렇지? 그래서 X. 자, 이번에 기억에서 미음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고, 위에 기억을 한번 보면은 허룹숭이의 뜻이 교과서 옆에 날개에 달려있어. 그 일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 이런 거예요. 허룹숭이라 그래. 허술하다라는 거하고 어원이 같이 쓴다고 봅니다. 허술한 사람, 일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 세속에 따르지 않고 스스로 믿는 발 X. 한번 넘어가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고, 여러 일화의 사파적 구성으로 허구성을 드러내고 있다 했는데, 봐봐, 이 두 개 끊으면은 맞는 말이야. 여러 일하고 사파적 구성이 맞아. 근데 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래서 틀린 거야. 허구성도 맞아, 알겠지? 자, 사파식 구성도 맞고 여러 일화가 있지. 허구성도 맞고. 여러 1화가 있는데. 응? 여러 1화가 있는데. 그치. 일화들이 있잖아, 글 자체. 됐고, 넘어가서 그 다음에 4번에 윗글의 전의 양식을 차용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교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도 교훈이야, 교훈. 작품에 답 4번이지.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된다, 이거지. 돈이면 모든 게 가능하다 라는 주의의 현대사회 비판. 총수 비판하는 거예요, 이 작품에는. 사실상. 알겠지? 그래서 답은 4번. 자, 됐고, 우리 남은 시간은 작품 전체 한번 정리를 해보는데, 잠깐만. 일단 작품 처음부터 한번 보자. 빠르게 한번 핵심만 딱딱딱딱 짚고 나면 정리할게. 질문할 거 질문하고. 화장실 갔다 와.
자, 일단 처음부터 순서대로 쭉 보자. 봄눈 오는 밤부터 해가지고. 봄눈 오는 밤. 봄눈 오는 밤은 제일 처음에 받은 거야. 10월이 됐다. 이거 얘기한 거야. (28페이지) 교재 안 봐도 돼. 설명해 줄게. 들어. 알겠지? 있는 사람, 교재에 있는 사람은 펴서 봐도 되고. 자, 같이 한번 보자. 봄눈 오는 밤. 보면은, 뭐 이런 건 넘어가고, 주제 중심으로 해서 보자. 자, 이 시는 봄날에 내리는 눈과 그 눈을 막고 서 있는 나무의 모습을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여 감각적으로 그리고 있다. 뭐, 딴 건 됐고, 봄날에 눈을 막고 서, 봄이지만은, 초봄이 되는 거야. 이른 봄이 되는 거야. 눈 내리고 있어. 봄눈을 맞는 나무의 아름다움, 뭐 이런 건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자. 자, 전체적으로 쭉 봤을 때 총 3년에, 그치? 총 3년의 시고, 자, 1년부터 한번 보면, 자, 길 건너 숲속, 봄눈 맞는 나무들. 초봄이지, 계절적 배경이. 봄이야. 사계절로 따지면 봄이고, 그 봄 안에서 초봄이 되는 거야. 마른 풀들이 가볍게 눈을 떠받쳐 들어. 발치가 하얗다. 그 발치가 뭐야? 왼쪽에 주석 달려있지. 그 발끝을 말하는 거야. 사물의 끝부분인데, 여기 뭐 나무의 끝부분을 말하는 거지. 알겠지? 나무들의 발치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림이, 보자. 풀이 막 있어요. 풀이 있잖아. 그치? 나무들이 막 있잖아. 풀이 눈들을 떠받치고 있단 말이야. 여기 발치, 끝부분이 하얗다는 거야. 뭔지 알겠지? 색채어 사용했고, 그치? 나무 아래에 눈이 쌓여 있지만, 풀들을 완전히 뒤덮을 정도로 많이 내리지는 않았다. 왜? 떠받치고 있으니까. 사라진 건, 안 보이는 건 아니지. 이연가서, 나무들은 눈을 감고 있을 것이다. 동음이의어지, 아이즈야, 아이즈. 나무들은 눈을 감고 있을 것이다. 너의 예쁜 감은 눈. 너 아니? 너 누구야? 나무한테 이야기한 거야, 갑자기. 자, 봐봐. 요게 작품 특징이 뭐냐면은 1년에서 1행까지는 독백체가 쭉 이어지다가 갑자기 여기서 대화체로 바뀐 거지. 그치? 나무들이라고 이야기하다가 나무를 갑자기 2인칭으로 부르고 있는 거야, 청자로. 너의 예쁜 감은 눈. 이게 의미가 두 개가 있네. 첫 번째는 나무가 봄눈에 덮여 있어. 눈을 감은 상태. 눈목자네. 그리고 여기 눈은 또 뭐야? 봄을 맞아. 싹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 요 눈이 그게 있어. 싹이 나고 할 때 그 새싹 이전에 나는 게 눈이라 그런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사전적 의미로 눈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동음이의 눈은 내리는 눈이랑 우리 이 신체기관인 눈인데 하나 더 있다고. 알겠지? 순이라고도 하고 싹이라고도 하고 눈이라고도 해. 나무 보면은 나무에서 딱처럼 탁 튀어나오는 거 있지. 그걸 눈이라고 한다. 뭔지 알겠지? 그 눈도 된다는 거야. 근데 이제 화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1번으로 이야기한 거긴 하지. 근데 원래 있는 게 뭐야? 실제적으로는 요 눈인 거야. 또. 그치? 그걸 눈에 비유한 거고. 근데 교과서에서는 어쨌든 중의적 해석으로 둘 다 해석을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거야. 너의 예쁜 감은 눈. 너 아니?
의문형 사용하고 네가 감은 눈이 얼마나 예쁜지 됐고. 자, 여기서 봐봐. 요 표시를 콤마 했지. 콤마 해서 이게 부르는 표현이 되는 거야. 부름이 되는 거야. 부름. 그리고 돌호흡이 되는 거고. 너 부른 거야. 아니 의문형 된 거고. 네가 감은 눈이 얼마나 예쁜지. 자, 나무를 너라고 지칭하니까 2인칭 대명사잖아. 그러니까 의인화. 구체적 청자, 나무지. 설정하여 말을 건네고 있으니까 대화체. 대화는 아니지. 나무가 대답한 건 없으니까. 눈송이들이 줄다름 쳐온다. 막 달려오는 거야. 내리는 모습을 역동적으로 표현한 거지. 이것도 달려오는 거니까 의인법이 되는 거야. 현재형 사용했고, 네가 감은 눈에 입 맞추려고. 나무의 눈에 이 눈송이들이 눈 맞추려 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봐봐. 이 시에서는 이 눈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음 이의어로 3개 사용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가 감은 눈에 입 맞추려고 나라도 그럴 것이다. 됐지? 나도. 자, 여기서 느낌표 사용하면은 영탄법 돼. 알겠지? 영탄법. 화자의 공감. 나라도 네 눈이 예뻐서 입 맞추려고 달려올 거다, 이거지. 오, 감탄사법의 영탄법. 네 예쁜 감은 눈, 쉼표의 사용. 자, 근데 봐봐. 여기서 애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로 넘어왔지. 그치? 그래서 행간 걸침이 일어났고, 퍼붓는, 법는. 이렇게. 그래서 쉼표 사용과 행가리. 행이 여기 있는 거를 여기서 갈았다고. 행가리. 행간 걸침이라고 해도 돼. 여기 있는 게 여기로 걸쳐졌으니까. 그리고 영탄법. 느낌표도 있고, 요 감탄사도 있고, 통해 눈에 대한 감탄을 드러내고 있다. 영탄법. 그치? 자, 됐고, 넘어가서. 그 다음에 19회는 작품 전체 볼 거 없이 정리만 간단하게 하자. 그래서 쌤 수업 들으면서 잘 듣고 이해하고, 집중해서 잘 듣고 이해하고, 집에 가서 이거 여러 번 읽으면서 외워야 돼. 길어. 음. 13페이지. 자, 19회 한번 보자. 자, 작품에 대한 전체 해설을 한번 보면은, 소설의 주인공, 나가 나오지. 나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학교를 그만두고 농사일을 시작하지 마. 포인트가 돈 벌고 싶어가 아니라 어른이 되고 싶은 거야. 알겠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싶은 거야. 어른이 된다는 느낌.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것이 삶에 있다는 것을 막상 돼 보니까 뭐 어른들하고 화투도 치고 이제 자기 돈 번다고 어른 행세하고 하니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거야. 그치? 자기 원하던 그런 느낌이 아닌 거야. 그걸 깨닫고 농사일을 그만두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지. 학업을 이어간다. 복학해가지고 한 2년 꿇었어. 이러한 내용을 어른이 된 서술자가 회고의 형식, 과거 회상의 형식으로 서술한 작품이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성인이 된 거고 과거 회상에서 어린 시절의 걸 서술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가 나오잖아. 나로. 그렇지. 주인공 나. 그럼 주인공 나로 나오니까 뭐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는 거지. 오른쪽에 있지. 자, 그리고 요거 아까 꼭풀 문제에 나왔던 거지. 자전적. 뭐라고? 작가 이야기라고 있잖아요. 여기 자전적.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과거 회상하고 있고. 자, 그래서 교과서 수록 부분은 주인공이 13세에서 19세. 또 봐봐. 이게 우리가 보통 성인을 미성년자 치면은 19세, 20세 이렇게 보잖아. 그 사이에 있는 거를 성장소설이라고 다 통칭을 해. 예를 들어 뭐 15세, 주인공이 15세인데 15세 그 1년의 이야기를 해. 그래도 성장소설로 한단 말이야. 성장소설이라고 한다고. 알겠지?
하물며 얘는 성장하는 과정도 있잖아. 그러니까 성장 소설이 되는 거야. 주인공이 13세에서 19세, 교과서 수록 부분은 17세에서 19세, 전체는 13세, 19세고, 공간은 강원도 강릉과 대관령, 1인칭 주인공 시점, 나아가 나오고, 주제는 한 소년의 꿈과 방황을 통한 성장. 자, 뭐, 한 인물의 성장 과정 그리고 있고, 사건의 진행이 순차적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다. 뭐, 그런 내용. 본문까지는 볼 거 없고, 그래도 한번 읽어보고, 자, 핵심적인 것만 좀 한번 살펴보면, 등장인물 특징 한번 보자. 자, 이경수 나오지. 자신의 생각을 반드시 관철시키는 고집이 세. 아빠가 말리고 막 해도 하지. 결국 했지. 아버지 농사꾼이고, 나가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도록 도와줘. 하도 고집 피우고 말 안 들으니까 뭐 그래 한번 해봐 도와주지. 돈도 빌려주고. 형 공부 잘하는 모범생인데 나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형이 열등감 안 느껴 정수한테. 알겠지? 형이 공부 잘해. 나는 학교 다니도 공부도 못하고 형은 공부 잘하는데 그냥 어른이나 돼야지. 빨리 돈이나 벌어야지. 이거 아니야. 열등감 느껴. 나가 느끼는 거야. 승태 친구지. 절친이고 하고자 하는 일에 적극 지지해준다. 승희 누나 첫사랑. 자, 그래서 교과서 수록 부분만 아마 나올 거야. 나머지는 안 나올 거고. 자, 17세에 2학년 개학하고 나서 학교를 그만두고 농사일을 하겠다는 것에 반대하는 아버지와 갈등하는데 결국 지가 이기지. 나가 이기지. 아버지는 두 가지 조건을 걸고 농사하는 걸 허락했다. 뭐 책 읽는 거랑, 그치? 그 다음에 적자 보지 말라는 거랑, 이렇게. 나는 승태를 비롯한 친구들과 협력하여 고냉지 배추 농사를 준비함. 나는 운 좋게 풍작을 거두어 큰 돈을 벌고 어른이 된 듯이 행동함. 나는 자신의 행동이 어른 노릇이 아니라 어른 놀이였음을 깨닫게 되고 다시 인연 꾸려서 학교로 돌아가게 된다. 이게 어른이 된 게 아니구나. 내가 어른인 척 했던구나. 뭐 이것이. 됐고 쭉 넘어가서 그리고 본문 한번 읽어봐야 돼, 시험 전에. 뭐, 갈등 내용은 뻔한 거고. 조건 2개 있었지. 아까 이야기 나온 조건 2개. 농사 실패하면은 학교 가야 되고. 농사 실패하는 게 뭐야? 적자. 책들 보내주는 거 다 읽어야 되고. 됐고, 밑으로 가서 쭉쭉 다시 넘어가서, 뭐, 이것도 됐고. 이거는 한번 보자, 그래도. 정리 삼아. 자, 정수는 공부를 잘하는 형보다 잘난 삶은 열등감을 느꼈잖아, 형한테 대해서. 일찌감치 돈을 벌어 어른이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 일찍 돈을 모아 대관령에서 고랭지 농사를 짓고 싶은 마음에 인문계고등학교에 가서 대학을 진학하라는 부모 기대를 저버리고 상업고등학교로 진학한다. 요즘에는 상업고등학교가 없어졌지. 상고. 쌤 때만 해도 있었거든. 상고를 가면 보통 대학을 잘 안 갔어. 그러니까. 옛날에 막, 쌤 때만 하더라도 애들 가기는 갔고. 한 60년대, 7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럴 때는 상고에 진학한다. 근데 상고 중에서도 명문인 상고도 있어. 옛날에. 그 경남 상고라고 있거든. 부산 쪽에. 김영삼 대통령 나와. 김영삼 대통령. 나와서 서울대 철학과 갔잖아. 학생 운동하면서 28인가? 9에 국회의원 된 거야. 대단하지.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상고가 하도 이제 상고, 공고 이런 게 너무 공부 안 하고 막 애들 막 양아치고 막 이름 다 바꿨잖아. 마이스터 뭐 이름 바꾼 거야. 특성화고 이렇게. 그러나 주관 실력이 좋지 못해 1학년 자퇴를 결심한다. 수학을 못했어. 부모님은 농사일을 하겠다는 정수를 야단도 치고 달래기도 했지만 결국 고집이 세. 농사 짓는 걸 허락한다. 대관령으로 올라간 정수는 아버지에게 배운 농사 실력을 발휘해 첫 해 큰 수확을 거둔 후 오토바이도 사고 다방에도 갔다 하고 어른이 된 착각에 빠진다. 하지만 은밀히 상상했던 일을 직접 체험하거나 목격하면서 신기함과 동시에 스스로 괴로운 감정을 느낀다. 자괴감을 느낀다. 자, 이듬해 농사는 그저 그랬고 패기도 시들해진 뒤 정수는 스스로 어떤 일에는 다 때가 있는 게 아닐까? 내가 지금 학생 나이인데 공부하는 게 맞지 생각한 거야. 하게 되고 같은 나이에 다른 아이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무언가를 내가 하고 있다는 것보다는 같은 나이에 다른 아이들하고 다 하고 있는 것을
어떤 것을 나만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인연 꿇고 다시 자퇴한 학교로 돌아간다. 됐고 넘어가서 쌤 아는 동생 중에 그런 애도 있었어. 대학 때 이제 알게 된 동생인데 같은 대학은 아니었는데 걔가 검정고시를 봤어. 고등학교 1학년을 자퇴하고 검정고시 본 다음에 국민대를 갔어. 국민대 가려고 왜 검정고시 봤는지 몰라. 어쨌든 국민대를 갔어. 국민대를 가서 17에 자기보다 2살, 3살 많은 애들하고 동기해가지고 사는. 내가 사회성이 너무 떨어져. 그러니까. 사회성. 그러니까 이건 이해가 월반에서 카이스트를 가거나 이런 건 이해가 가지. 근데 서울대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사회성이 강하기 때문에 웬만큼 나이 맞춰가는 게 낫지. 재수도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상위권 대학은 괜찮아. 왜? 어차피 가면은 절반이 재수생이야. 절반이 재수생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지금 재수한다는 게 좋은, 너 입장에서 재수한다는 게 좋은 게 1년 까먹으니까 당연히 안 좋은 거지. 막상 가서 사회적인 면에서는 크게 나쁠 건 없고. 자, 됐고 넘어가서 요 중심으로 한번 잘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보자. 자, 풀비린내에 대하여 요것도 작품 3문이니까 읽지는 말고 한번 정리한 것만 보자. 자, 45페이지 가서 풀비린내에 대하여. 자, 수필이지. 자, 수필 중에서도 아까 나왔지만 경수필, 가벼운 소재지. 중수필은 무거운 소재. 자, 이 수필은 글쓴이가 자동차를 타면서 의도치 않게 자연에 가한 폭력, 살생이지. 생명을 죽였어. 그 잘못을 뉘우치며 자동차를 비롯한 문명의 이기에 대한 태도를 새롭게 하는 작품이다. 자, 그래서 주제는 자, 생태적이란 말 알아놔야지. 자연,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함, 그게 생태적인 거야. 자동차를 사용하는 바람직한 태도와 생태주의에 대한 성찰, 일상의 경험 바탕으로 생태 문제에 대해 성찰한다. 수필, 교술갈래의 특징이고. 자, 여기서 조금 체크해 볼게. 뭐 딴 거는 본문 내용이고. 요거 보자. 자, 자동차의 성격이 다중적으로 나타나는데, 자, 일단 나오는 게 감성적 기계. 이건 자동차를 긍정적으로 표현한 거지. 그치? 운전자만의 아늑한 공간을 마련해 준다. 그리고 모순 욕망의 해결 도구야. 모순된 욕망은 뭐야? 이것도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아. 자기 자신의 영토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 자동차 안에 있으면은 자기의 영토잖아. 그치? 그 머물고자 하는 의지와. 근데 또 한편, 그거 타고 어디 가려고 하잖아. 영토 밖으로 움직일 필요성. 이 두 개가 서로 부딪혀. 그치? 안에서 머물고자 하는 거와 나가고자. 근데 자동차 밖을 나가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동차를 타고 나가고자 하는 거잖아. 그치? 이 두 개가 모순되는데 이거를 동시에 충족해. 그게 자동차의 성격이야. 알겠지? 그래서 사실상 얘와 얘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거지. 그치? 근데 이게 부정적인 거와 최종 깨달음에 해당하는 건데, 달리는 무기로 비유했지. 이동수단으로서의 사고 위험성. 그래서 풀비린내에서 벌레들의 시체도 있지만 이게 나중에 사람을 칠 수도 있고 피비린내가 될 수도 있다 이야기 하잖아. 그래서 요것만 좀 핵심적으로 잘 해놓고 본문 그래도 한번 정독해서 다시 한번 읽어놓고. 그리고 풀비린내는 풀의 비린내가 아니지. 풀벌레들의 비린내야. 알겠지? 그 사체는 죽은 몸체지. 풀벌레들의 부딪혀 죽은 잔에서 나는 냄새. 생명을 주인 것에 대한 죄책감. 그 다음에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행위가 살생 행위임을 깨닫게 된다. 자동차를 뭐 없애지는 않지. 없앨 수는 없고 어쩔 수 없이 쓰긴 써야 돼. 줄여야겠다 하고 끝난 거지. 자, 그래서 요것도 정리한 거 뭐 이건 뭐 본문 내용이니까 뭐 됐고.
요거는 긍정적으로 표현한 거, 감성적 기계. 됐고. 너 슬견서를 학교에서 했어? 했어? 네. 이것도 간단하게 보자. 이것도 생태주의에 관한 거야. 요 고전 수필, 짧은 수필이고, 내용 뭐야? 어떤 사람이 나그네가 개 죽은 게 너무 불쌍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필자가 이규보가 글쓴이가 뭐라 그랬어? 아니 이도 불쌍하다 이거야. 그치? 그러니까 개나 이나 큰 동물이나 조그만 벌레나 똑같이 다 생명이다. 그 이야기 하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 그 작품의 주제로 접근해.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라고? 주제? 선입견을 버리고, 여기서 말하는 선입견은 뭐야? 큰 동물은 소중하고 작은 벌레는 생명이 하찮고 소중하지 않다. 이 선입견이란 말이야. 그걸 버리고 사물의 본질, 모든 게 다 생명이고 다 죽기 싫어한다. 뭐야?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이게 뭐야? 생태주의야. 생태주의. 자, 선입견을 버리고 사물의 본질을 올바르게 파악할 것을 깨우치게 하는 한문 수필이다. 이와 개, 벌레지. 개와 대조적 예시. 큰 동물, 작은 벌레. 됐고. 그 다음 또 넘어가서 봄눈 오는 밤 52페이지. 문제네. 봄눈 오는 밤 문제지 그래. 요건 됐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하고 또 다음 주 넘어가서 또 하고 하지. 저기 쉽게 쓰여진 시를 한번 볼게. 너희가 처음에 범위가 한꺼번에 쫙 나와버리면 빨리 확 해버리고 그러면 좋은데 너무 띄엄띄엄 나와. 그 중간에 페이크 당해가지고 몇 개 또 했잖아, 긴 거. 자, 쉽게 쓰여진 시부터 먼저 보면, 자, 윤동주 시인의 쉽게 쓰여진 시. 자, 이 시는 윤동주가 일본에 유학 중이던 1942년에 쓴 작품으로 어두운 시대 현실 앞에 무기력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자기 반성,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현실을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윤동주 시인이 돌아가신 해가 1945년이야. 2월에 2월에. 광복이 8월이었는데. 딱 6개월 전에 옥에서 돌아가셨단 말이야. 뭔지 알겠지? 자, 그래서 뭐 됐고, 이런 시를 한번 보자. 자, 그리고 쌤이 이야기했잖아. 윤동주 시인 하면 요 두 개는 기억을 하라고. 일제시대에 본인의 소극성에 대한 부끄러움. 알겠지? 적극적으로 내가 일제의 이 시대에 맞서고 싶은데 그걸 못하고 있어.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거야. 알겠지? 자조적인 거지. 자, 1년부터 같이 한번 보면은 총 7년의 시고 총 10년의 분년체에 연이 분리된 10년의 시고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꼭풀에 문제 나왔지. 밤비가 뭐라고? 부정적 시대 현실. 일제시대 말하는 거지. 외적 중고로.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 조그만 방이라 생각하면 돼. 조그만 방은 남의 나라. 일본에 있잖아 지금. 일본 유학 중이지. 시인이란 슬픈 천명. 하늘의 명이야. 운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의 시를 적어볼까. 자기가 시인으로 학생임에도 동시에 시인이잖아. 자기가. 그게 슬픈 거야. 왜? 힘도 없고, 알겠지? 힘도 시를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치? 딴 걸 할 수 없으니까 슬픈 거야. 한 줄의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둘 다 후각이야. 냄새야. 땀 냄새, 사랑 냄새.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저기 한국에서 조선에서 부모님이 보내주신 거야.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어간다. 이거 부정적인 거야. 알겠지? 나는 무의미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야. 알겠지?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뭐 독립운동하러 갔다가 죽고 뭐 어디 끌려가서 죽고 뭐 이런 동무들. 나는 무엇을 바래서 나는 다만 홀로 침전, 가라앉는 거지. 가라앉는 것일까? 그래서 내면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의 갈등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기 성찰의 과정을 의문문 형식으로 드러내고 있다. 무기력한 삶에 대한 회의감이 뭐였어? 의심이었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봐봐. 내면적 자아라는 거는 여기는 안 나타난 거야. 그럼 내면적 자아는 뭐야? 뭔가 적극적이고 이 시대 현실에 저항하려고 하는 자아란 말이야. 양심의 자아, 행동하고자 하는 자아. 근데 이 겉모습은 뭐야? 현실의 자아는 무기력하잖아. 여기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있지. 인생을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자기 고백. 넘어가서 8년에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자, 이거 중요해. 자, 봐봐. 요게 1년하고 변형이 됐는데 내용은 같은 내용이야, 사실상. 근데 딱 잘 봐봐. 딱 여기서 시상이 전환된 거야. 알겠지? 여기 잘 기억해야 돼. 그냥 시만 봐서는 몰라. 내용은 없기 때문에. 시상이 7년까지는 부정적이다가 8년부터는 긍정적으로 바뀐 거야. 의지로. 그 의지가 나타나는 부분 여기 나오잖아, 봐봐. 1년에 일행, 이행 순서를 바꿨는데 여기 나오지. 변형을 통해 화자의 현실 재인식을 보여준다. 현실을 부정적으로, 그치? 보고 있었는데 이건 긍정적으로 바꾼 거야.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로 바뀐 거야. 시상 전환. 자, 등불을 밝혀. 등불이 뭐야? 희망. 어둠을 조금 몰아내고 일제시대, 시대현실. 시대처럼 지규법, 올 아침. 여기 봐봐. 아침이라는 거는 안 올 수가 없잖아. 그치? 무조건 오는 거야. 그리고 이 화자도 조국의 독립이라는 게 아침처럼 꼭 올 거라 이거야. 믿음이 나타난 거야, 이것도. 그래서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그래서 아침이 뭐라고? 조국의 광복, 희망의 미래. 그치? 시대 현실 되고, 새로운 시대를 기다리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나. 이건 이상적 자. 그치? 됐고, 나는 나에게, 이것도 문제 잘 나와.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자, 봐봐. 악수하는데 누가 내밀었어. 그럼 내미는 존재는 어떤 존재겠어? 화해를 하는데 손을 악수로서 화해를 하는데 손을 먼저 내미는 존재면은 긍정적이고 더 높은 가치일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이 두 개가 다른 나야. 이 나가 뭐야? 내면적 자, 여기 말하는 이상적 자아가 되는 거야. 얘는 현실적 자아가 되는 거고. 무슨 소린지 이해가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 현실적 자아는 이때까지 침전돼 있었어. 알겠지? 가라앉아 있었다고. 자기가 부끄럽고 괴롭고 힘들고 내가 잘하고 있나 뭐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얘는 뭐야? 등불 밝히는 애란 말이야. 쉽게 말하면. 야, 손잡고 가자 이거야. 그래서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이 악수의 상징적 의미로 잘 나오는 게 화해야, 화해. 알겠지? 화해인데 이걸 또 이렇게 이해해야 돼. 화해로만 이해하지 말고 이 내면적 자아에 따르는 거야. 알겠지? 현실적 자아가 내면적 자아에 따르는 거라고. 알겠지? 화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알겠지? 자, 뭐 됐고. 그래도 본문 내용 잘 살펴보고. 그 다음에 보리타자까지만 하고 마무리하자. 보리타자 금방 하니까.
자, 보리타작 한번 보면은, 자, 정약용의 요거는 한시지, 한문으로 된 시야. 그래서 원문은 예에 해당하고, 이게 근데 출제될 일은 없어. 뭐 향가도 아니고, 향가 같은 경우는 뭐 향찰 이런 거 한 번씩 나오긴 하는데, 이건 안 나오고 요게 나오지. 자, 작품은 뭐 보리타작하는 농민이고, 뭐 이거는 본문을 보자. 그게는. 자, 뭐 넘어가서. 그리고 이 구성도 외워놔. 요게 그냥 딱 봤을 때는 1년짜리긴 하지만은 기승전결이 있어, 내용상에. 혹시나 이거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요 위치 좀 꼬름하게 내면, 다른 학교에 그런 낸 적이 있어. 4, 2 알아두라고. 4, 2. 그럼 이 작품에 대해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기승전결의 전의 시작인 보이는 이 지붕이요.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옳지 않은 거. 자, 새로 거른 막걸리, 젖빛, 우윳빛처럼 뿌옇고, 주유법, 큰 사발의 보리밥이 높기가 한자로세. 너희 학교에서 이거 과장법이라고 했어. 그치? 쌤 생각에는 과장법이 아닌데, 학교다 말 따라가서 과장법, 한자로세. 밥 먹자, 도리깨 잡고, 도리깨 뭔지 알지? 짝대기에다가 매달아가지고 또 짝대기 하나 더 단 거야. 그 막 때리는 건데, 곡식을 때려서 껍질을 벗기는 거야. 껍질 벗기는 기구야. 농기구. 마당에 나서니 검게 탄 두어깨 햇볕바다 번쩍이네. 이거는 화자가 요 농민들을 보고 있는 거야. 그 농민들의 어깨가 반짝이고 있는 거야. 이 화자의 긍정적인 거지, 그렇지? 신체. 옹해야 소리 내며, 청각이지. 옹해야 소리 내며 발 맞추어 두드리니 삽시간에, 빠른 시간에 보리 나달이 온 사방에 가득하네. 이거 뭐야? 수학의 과정인 거야. 수학의 과정. 껍질 벗겨내서 결과물을 만들어냈지. 주고받는 노랫가락. 이거 문제 꼬름하게 나온 거 뭐였어, 이거? 소통.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즐거움이 고조되고 있고 보이는 이 지붕까지 나르는 보리티끌 막 풍성하게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껍질 벗기면서. 그 기색 살펴보니, 그 모습을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이 농민들의 모습이, 노동하는 모습이 보니까 농민들이 되게 즐거워 보인다 이거야. 그래서 마음이 몸에 노예되지 않았네. 이게 뭔 말이야? 아니, 몸은 노동을 하고 있어서 고단해야 되는데, 그치? 몸은 힘들어야 되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럼 노예라는 말은 뭐야? 종속돼 있단 말이거든. 따를 종자. 만약에 마음이 몸에 노예가 되어 있으면은 몸이 힘드니까 마음도 힘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노예가 안 되어 있으니까 즐거운 거지. 그 표현을 한 거야, 알겠지? 자, 낙원이. 여기서 이상향을 말하는 거지. 완벽한 공간, 즐거울 낙자.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무엇하러, 이거 이제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무엇하러 고향을 떠나 벼슬길에 헤매리요. 그치? 자, 근데 이것도 교과서적인 해석을 잘 봐놔야 돼. 이거 과거에 대한 반성이 알겠지? 미래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수능식으로 본문만 딱 봐서 해석해서는 이런 게 안 나와, 사실은. 근데 이게 교과서적인 해석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으니까 이게 출제될 수도 있어. 알겠지? 둘 다 있는 거야. 그럼 과거, 미래 둘 다 있다. 또 벼슬길을 쫓던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있다. 자기 성찰. 됐지? 그리고 시각, 청각 뭐 우리 봤고 요것만 보고 마무리하죠. 옹해야. 자, 보리 농사를 지어 수확하는 시절인 초여름에 보리 타작을 하게 되는데 보리 때리는 거야. 때려서 껍질 벗기는 거야. 이때는 주로 옹해야를 부른다. 그래서 보리 타작 소리 또는 타작 소리, 도리깨질 소리, 마당질 소리, 탐행료라고도 한다. 이게 원래 이름이야, 탐행료. 자, 빠른 소리는 유희화되어 빠른 템포의 경쾌한 통성 민요로 널리 불린다. 보리 타작을 할 때 도리깨질을 하면서 이 소리를 부를 때는 앞소리를 매기는 도리깨꾼과 뒷소리를 받는 여러 명의 종도리깨꾼이 따르는 도리깨꾼이 소리를 매기고 받는다. 서로 주고받는다. 옹해 하면 뒤에서 옹.
그 옛날에 운동회 때 이런 거 한 것 같은데 기억이 얼핏 기억이 나. 옹해 하면 그러니까 한 명이 옹해 하면 한 10명이 옹해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돌림 노래처럼. 빠른 속도로 일이 진행되며 박자를 잘 맞춰야 하기 때문에 옹해하는 일의 기능과 긴밀하게 연관을. 이런 것도 작정하고 문제 내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한번 읽어봐. 자, 우리 오늘까지 하고 다음 주 꼭 풀 2회를 보면서 뒤에 있는 거 마무리하고 기출도 같이 한번 쌤하고 풀어보자. 알겠지? 자, 오늘 수고했고 마무리 잘하고 이제 일주일하고도 한 3일밖에 안 남았지. 질문 있는 거 질문하고 또 쌤한테. 오케이.